해외와 국내 ETF 시장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대신경제연구소 문남중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3월 둘째 주죠. 지난 한 주간의 흐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아시아 이머징 마켓, 특히 중국과 한국에서의 유출, 자금 유출이 있었다는 얘기도 저희 들었고요. 아무래도 유럽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금의 이동,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글로벌 자금 동향의 중심지는 역시 서유럽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금 유입이 거의 그쪽 지역으로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과 관련된 자산들에 대한 가격 상승률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걸로 좀 보고 있는 게 전반적인 제가 보는 이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 자금 동향의 중심이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영향력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신흥국의 자금 유출이 상당히 급격하게 이뤄진 부분들이 하나의 특징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ETF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전주보다 급격한 유출세를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관건은 향후 신흥국의 자금 유출이 계속 이뤄지는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ETF 자산 시장 역시 전주 대비 급격하게 유출세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었고요. 서유럽과 일본 지역으로 자금 유입세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선진국 지역이 순유입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신흥국은 사실 전 지역이 유출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33억 달러 정도의 순유출이 3주 연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본다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만에 또 유출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 부담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은 사실 중앙은행의 추가 정책 기대감이 있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지역으로의 자금 유입세가 벌써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 증시의 상승이 급등을 보이더라도 수급 안정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신흥국의 일본제 아시아는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도 자금 유출세가 확대되는 모습들이 특징이었는데요. 특히 중국과 한국의 자금 유출세가 중심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지수 반등과 2천선에 다같은 이런 지수 흐름에 경계감을 좀 보이면서 차익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자금 유입 상위 ETF를 살펴볼 건데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벵가드 배당 ETF가 가장 많은 유입세를 보였고 이즈덤트리의 유로화헤지 ETF, 또 아이세어스의 유럽 투자 ETF로 ECB의 QE 시행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있었고요. 또 달러 강세에 따른 유로화의 상대적인 약세로 인해서 결국에는 유로화 약세에 투자하는 ETF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유입 하이 ETF를 본다고 하면 ICS의 신흥국 투자 ETF, 또 스파이더의 S&P 500 인덱스 투자 ETF, 또 아이세어스의 하이 일드 투자 ETF인데요. 달러 강세에 따라서 신흥국 통화 양세 구도가 나타났고 또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선호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신흥국 및 하이힐드 관련된 ETF의 매도세가 상당히 두드러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우두가 하드가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달러가 주춤하는 모습은 나왔지만 달러 강세 구도가 이어지는 국면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 대비해서는 신흥국의 이런 영향들이 반영돼서 유출 강도가 좀 약해지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인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결국에는 달러 강세 기조에 기반을 한 신흥국의 자금 유출세가 지속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 전주보다는 유출 강도가 좀 약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주에 일단 FOMC 결과가 어떻든 간에 신흥국 자산의 선호도는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시각 전해주셨고요. 우리 국내에서의 어떤 투자 주체별로 또 보인 포지션이 있을 것인데요. 수급 동향하고 또 업종별 특징들까지 전해주시겠습니까? 오래간만에 이제 지수 조정 흐름에 따라서 인버스 ETF가 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대외 변수 영향력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금융투자 투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레버리지와 코스피 200 ETF를 중심으로 향후 지수 상승을 염두에 둔 매수세를 좀 보였다는 게 특징입니다. 섹터 ETF는 이제 헬스케어, 은행 ETF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미국 증시에서
중국에서 헬스케어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주 있었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헬스케어 은행 ETF가 좀 소폭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인 상황이고요. 국내 스타일 테마별로 본다고 하면 중국 소비 테마 ETF가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과 관련된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주에도 틈새 ETF로 중국 소비 테마 ETF가 그나마 선전하는 모습을 보일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번 주 대내적으로 시장 영향받을 큰 이슈들 정리해보죠. 뭐니 해도 FOMC가 상당히 큰 화두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오늘 이번 주 주간의 일정 중에서도 또 3가지 꼽아주신다면요. 네. 사실 중국 양의 종료 이외에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지준율 인하 아니면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추가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높게 봤었는데요. 결국에는 리커창 총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 자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이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좀 힘을 실어준 부분들이라서 이제 지수 흐름과 상관없이 이 중국발 이런 영향력들은 지속될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일본 경제가 생각만큼 그렇게 경제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지난해 4분기 GDP야 또 소비자 물가가 목표치 2%를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들에서 역력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끝나는 BOJ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한 차례 추가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근본에도 이제 향후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기조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로 끝날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미국의 FOMC 회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인내심 문구 삭제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보고 있는데요. 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내심 문구 삭제는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6월 인상설이 좀 힘을 얻을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앨런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두기적 뉘앙스를 좀 보이면서 시장을 안정시킬 발언들을 많이 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비두기적 기조를 좀 유지할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이 양회 폐막한 이후에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좀 가능성이 있고 FOMC 회의도 좀 시장 안정 발언이 나올 것이다라면 상당히 시장에는 또 호재거리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안에서도 관련해서 좀 압축해 볼 만한 업종, 관련된 업종 좀 전략 꾸미실 때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언을 해주시죠. 일단 뭐 중국 소비 테마 ETF도 잠시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고 과거처럼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의 흐름을 좀 본다고 해도 눈높이는 좀 낮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관건은 이제 미국과 서유럽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 유동성 확대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국가들의 자산들이 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주만 놓고 본다고 해도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은 이제 서유럽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정도를 좀 보고 있는 순위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버퍼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정도로만 좀 영향력이 그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대신경제연구소 문남중 연구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